잠시 멈춰서서 귀 기울여 보세요.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이 터무니없이 들릴지도 모르지만 이건 완벽한 진실입니다. 지금까지 성공에 대해 배운 모든 것이 틀렸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것은 재능도 노력도 학위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순한 아이디어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사람은 지구상에서 단 1%에 불과합니다. 이 단 1%가 전 세계 돈의 거의 전부를 쥐고 있습니다. 이제 말해보세요. 돈에 대해 배웠던 모든 것이 거짓이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앞으로 몇 달 안에 그것을 바꿀 수 있다면요.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이디어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 아이디어나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번개처럼 찾아와 당신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 이거다 라고 외치는 바로 그 순간의 아이디어 말입니다. 그 순간 우주가 당신에게 씨앗을 건네주고 당신이 그 씨앗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당신 삶의 경로를 결정합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가진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학위도, 인맥도, 계획도 없었죠. 스스로가 부끄러워지는 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지쳐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과연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자문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제게 나폴레옹 힐에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라는 책을 주기 전까지는요. 그런데 믿으세요. 제 삶을 바꾼 건 그 책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아이디어였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면 제 결과도 바꿀 수 있다는 아이디어 말입니다. 그 생각은 마치 벼락처럼 저를 강타했습니다. 세상이 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르게 행동하기로 결심했고 그것이 저를 공장 바닥에서 벗어나게 하여 첫 해에 1억 원이 넘는 총수익을 올린 사업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종이 한 장에 적힌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놀라운 아이디어를 떠올렸나요? 새로운 사업이나 프로젝트 또는 책을 시작하려다 시도조차 하기 전에 얼마나 여러 번 포기했나요? 누군가가 그건 돈이 안 될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얼마나 여러 번 그 말을 믿었나요? 당신의 꿈을 보며 자신에게는 너무 거창하다고 얼마나 여러 번 생각했나요? 대부분의 사람은 돈이나 시간, 재능이 부족해서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청소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건물 한 층에 한 달에 4만 원을 받고 청소하는 일이었죠. 전혀 근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저는 그 일을 거대한 무언가의 기초로 보았습니다. 제가 청소하는 바닥이 아니라 제가 건설하고 있는 미래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비전, 이 아이디어가 사업을 성장시키고 확장시켜 저를 경제적 자유로 이끌었습니다.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아이디어를 받습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나타나죠. 샤워를 할 때, 고요한 순간에, 심지어 사소한 대화 중에도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저 흘려보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럴 돈이 없어. 나는 충분히 뛰어나지 않아. 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그들은 씨앗이 싹을 틔울 기회조차 갖기 전에 묻어버립니다. 하지만 아이디어는 살아있습니다. 에너지와 진동을 가지고 있죠. 아이디어를 무시하면 그 아이디어는 그저 떠나버리고 어딘가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당신이 먼저 생각했던 아이디어로 다른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을 얼마나 여러 번 보셨습니까? 이는 아이디어가 의심하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을 향해 움직입니다. 자,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떠오르는 아이디어 중 하나에 기회를 주기로 결심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그 사업을 시작하거나 직업을 바꾸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 대신 오늘 단 하나의 작은 행동에 집중하기로 결심한다면요. 전화 한 통, 메모, 약간의 조사, 무엇이든 좋습니다. 당신이 움직일 때 우주도 움직입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제 경력 내내 수많은 사람에게서도 보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월트 디즈니입니다. 그는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십 번이나 거절당했지만 그 아이디어를 계속 살려나갔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하나의 아이디어가 가질 수 있는 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토마스 에디슨을 보세요. 세상에 불을 밝힐 수 있다고 믿었던 그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비웃었습니까? 그는 수천 번을 실패했지만 결코 그 아이디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실패하는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의 차이는 정확히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이디어를 포기하고 어떤 이들은 아이디어 자체가 됩니다. 인간의 마음은 비옥한 밭이지만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돌봐야 합니다. 아이디어가 태어날 때 그것은 아주 작은 씨앗처럼 연약합니다. 관심과 반복, 그리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생각, 매일의 행동, 그리고 끊기로 물을 주기로 결심할 때 그것은 자라나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당신을 진정으로 흥분시켰고 심장을 뛰게 했던 아이디어는 무엇이었습니까? 아직도 기억하시나요? 아마 몇 년 전에 묻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떨까요? 그 아이디어가 당신의 다음 단계로 가는 문이라면요. 지금 종이 한 장을 꺼내 그 아이디어를 적어보세요.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말입니다. 적으세요. 왜냐하면 마음속의 아이디어를 종이에 옮겨 적는 단순한 행위가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했고 그 순간부터 제 마음은 저에게 유리하게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초점이 바뀌고 기회가 나타나며 올바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어떤 것에 에너지를 집중하면 당신은 그 주파수로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주는 말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파수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단 1%의 사람들이 풍요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들은 행운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행운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묻겠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미래를 함께 묻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 얼마나 여러 번 아이디어를 묻어버릴 겁니까? 완벽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고 모든 것을 알아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첫걸음을 내디딜 만큼 충분히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아이디어는 시작점이고 행동은 연료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불꽃을 지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저를 보며 모든 것이 쉬웠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의심하고 포기할까 생각하고 길을 잃었다고 느꼈던 밤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그 원래의 아이디어로 돌아갔고 그것이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디어는 바람과 같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지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숨결을 따를 용기가 있다면 당신은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곳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수년 동안 저는 성공하려면 아주 똑똑해야 하고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하며 휴식과 가족, 심지어는 자신의 평화까지 희생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돈은 가장 영리한 사람, 최고의 학교에서 공부하고 올바른 인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충분히 노력하면 언젠가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고 믿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은 항상 제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지치고 좌절한 채 여전히 같은 현실에 갇혀 살았습니다. 문제가 저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방식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날까지는요, 사람들은 더 많이 일할수록 더 많이 벌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세상은 노력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의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치는 인식에서 태어납니다. 당신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10시간을 일하고도 여전히 같은 순환 속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결핍을 생산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구멍난 연료 탱크에 연료를 넣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지쳐 쓰러지지만 결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죠. 저는 청구서조차 겨우 낼 수 있는 진정한 천재라고 할 만한 똑똑한 남성과 여성들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학위도 없이 큰 재산을 이룬 평범한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를 호기심에 사로잡게 만들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쉽게 기회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들은 평생을 고군분투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할까요? 그 답은 마치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저를 강타했습니다. 성공은 지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패러다임에 있다는 것입니다. 패러다임은 당신의 행동을 지배하는 신념의 집합이며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잠재력을 제한하는 물려받은 패러다임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돈이 어렵고 소수의 사람만을 위한 것이며 그것을 얻으려면 고통받아야 한다고 배웠다면 당신의 삶은 정확히 그것을 반영할 것입니다. 당신은 번영을 원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마음 깊이 죄책감이나 두려움 또는 결핍에 대한 믿음을 품고 있다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변화하려는 모든 시도를 방해할 것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더 많이 벌려면 더 많이 일해야 한다고 믿었죠. 그리고 더 많이 일할수록 더 지쳤고 더 많은 문제가 쌓였으며 결과는 더 적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지쳐 쓰러진 저는 육체적 노력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물살을 거슬러 노를 젓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제 마음을 올바른 아이디어와 일치시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했을 때 모든 것이 술술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무엇을 다르게 했느냐고 물었고 저는 아무것도 그저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간단하게 들리겠지만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면 세상도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장애물로 보았던 곳에서 기회를 보게 됩니다. 새로운 의식과 같은 주파수로 진동하는 사람, 아이디어, 그리고 환경을 끌어당깁니다. 인간 행동과 돈에 대한 연구에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복권 당첨자의 대부분이 몇 년 안에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돈은 바뀌지만 패러다임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재의식은 여전히 결핍에 맞춰 프로그램되어 있어서 정상이라고 여기는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모든 것을 합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도 재산을 다시 쌓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내면의 패러다임이 풍요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공은 결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제 것이 아닌 아이디어에 제가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순간이 기억납니다. 부모님에게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온 신념들이었죠. 돈은 나무에서 열리지 않는다. 쉬웠으면 모두가 부자가 되었겠지. 마땅히 얻으려면 애써야 한다. 이 모든 문구들은 절대적인 진리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저를 올가매는 생각의 틀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그 생각에 의문을 품기로 한 날 제 삶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성공한 사람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저보다 더 똑똑하지도 더 열심히 일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다르게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할 때 그들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없는 것에 대해 불평할 때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중의 전환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에너지는 우리가 집중하는 곳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당신의 재정 상태는 돈에 대해 당신이 믿는 바를 정확히 반영합니다.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평생 그것을 증명하며 살 것입니다. 돈이 풍요롭다고 믿으면 이전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곳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인식입니다. 당신의 정신적 주파수를 바꾸면 뇌는 이전에 보이지 않던 기회들을 포착하기 시작합니다. 우연이 아닌 과학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흥미로운 연구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 즉 배우고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성공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음이 현실을 빚어냅니다. 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운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과 정신적 프로그래밍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 진실을 혹독하게 깨달았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똑똑하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의식 없는 지성은 방향을 잃은 지도와 같습니다. 모든 것을 알 수 있지만 만약 당신의 사고방식이 나는 자격이 없어라고 말한다면 아무것도 꽃피울 수 없을 것입니다. 성공은 외적인 결과 이전의 내적인 상태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당신은 돈에 대해 진정으로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어렵다고? 부패시킨다고? 소수만을 위한 것이라고? 만약 이런 믿음들이 당신 안에 있다면 그것들이 당신의 경제 생활의 한계를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를 향한 첫걸음은 당신이 배운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온도 조절기와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마음은 항상 스스로 편안하다고 여기는 지점으로 당신을 되돌리려 합니다. 삶의 수준을 높이려면 당신의 정신적 온도 조절기를 조정해야 합니다. 당신의 믿음, 자아상, 그리고 진동의 온도를 높여야 합니다. 돈은 단지 당신의 내적 상태를 반영할 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부의 거의 전부를 단 1%의 사람들이 통제하는 것입니다. 운도 아니고 우연도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입니다. 그들은 외부 세계가 단지 내부 세계의 거울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99%는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지만 단 1%는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창조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나이, 배경 혹은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당신의 미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미래를 정의하는 것은 지금 무엇이 가능하다고 믿는지입니다. 이 순간부터 당신의 사고방식은 재프로그래밍 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세상 전체가 색을 바꾸고 모든 것이 흐르기 시작하며 당신은 마침내 부는 결코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항상 당신 안에 잠들어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 삶의 상당 기간 동안 저는 모두를 기쁘게 하려고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기대하는 바를 했으며 그래도 밤에 베개에 머리를 댈 때면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사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사람들의 기대 속에서 존재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오늘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숨 쉬고 움직이지만 인정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이것은 현존하는 자유와 번영의 가장 큰 도둑 중 하나입니다. 어느 특별한 날을 기억합니다. 저는 사람들로 가득 찬 강당 뒤편에 있었는데 자신감 넘치는 사람들 속에서 완전히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무대 위에서 한 남자가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말하며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저 사람처럼 말할 수 있다면, 저런 용기를 가질 수 있다면 모든 것이 바뀔 텐데. 하지만 제 깊은 내면에서 느낀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우스워 보일까봐, 심판받을까봐 제가 진짜 누구인지 보여주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번개처럼 제 마음을 꿰뚫는 말을 했습니다.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당신 자신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은 며칠 동안 제 마음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누군가 어두운 방에 불을 밝힌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때까지의 제 삶이 다른 사람들이 만든 틀에 맞추려는 끊임없는 시도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틀들이었죠. 저는 받아들여지기 위해 가면을 썼고 그들이 듣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했으며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저 자신을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이 되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제가 진정 누구였는지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일찍부터 시작되는 패턴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인정을 구하도록 배웁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것,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것, 사회가 박수치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불쾌하게 할까봐 두려워하며 성장합니다. 이 두려움은 성인이 되어서도 관계, 직장, 결정에까지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안전한 것,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안전은 금빛 세 장과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평범함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살면 진정으로 당신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 결코 발견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목적을 결코 찾지 못합니다. 그들이 성공이라고 부르는 것을 이룰 수도 있지만 항상 무언가 부족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성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기대했던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했고 비판받는 것을 두려워했으며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게 머물렀습니다. 겸손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이 자신의 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기쁘게 하려는 시도를 멈춘 날이 제가 살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닌 모습으로 거부당하는 것이 가장하는 모습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보다 훨씬 덜 아프다는 것을 깨달은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돈, 기회, 그리고 자유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풍요는 두려움 속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흐르지 않습니다. 진정성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에게 흐릅니다. 큰 진실은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어떤 돈의 부족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마비시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봐 두려워서 매일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들이 사라지는가요? 그건 미친 짓이야 라는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경력이 포기되는가요? 혼자 되는 것이 두려워 얼마나 많은 관계들이 유지되는가요? 세상은 자신을 기억조차 못하는 사람들의 인정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대중 앞에서 연설하기로 결심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손은 땀으로 축축했고 목소리는 떨렸으며 심장은 가슴에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거울 속 저 자신을 보고 거의 신경질적으로 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이것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형편없었습니다. 말을 더듬었고 기절할 것 같았지만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제가 말하는 것에 공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목소리가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자유는 당신이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고 오직 당신 자신의 진실에만 빚져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어차피 판단할 것입니다. 대담하면 오만하다고 부르고 조용하면 약하다고 부를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여정을 결코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유로우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의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관점을 바꿀 수 있는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판단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환상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두려움에 너무 몰두해 있어서
당신의 두려움에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투영하는 것을 봅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자신감을 투영하면 세상은 당신을 강하다고 인식할 것입니다. 진정성에는 자석 같은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주파수로 진동하는 기회, 사람, 그리고 상황을 끌어당깁니다. 오늘날 뒤돌아보면 제 삶의 가장 큰 변화는 무언가처럼 보이려는 시도를 멈추고 무언가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 시작되었음을 깨닫습니다. 가면 없이, 변명 없이, 두려움 없이 있는 그대로의 저 자신이 되는 것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사람들을 잃게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저의 본질과 맞지 않는 사람들을 멀어지게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 대신 저를 다른 수준으로 이끌어줄 사람들, 아이디어, 그리고 기회들이 찾아왔습니다. 인생은 소심함의 침묵과 인정의 부담 속에서 살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진정성 있게 살기로 선택하면 몇몇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지만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용기는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진실대로 살 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삶에서 막혀 있다고 느끼는 영역이 있다면 어쩌면 직업에서, 관계에서, 심지어 당신 자신의 마음속에서조차 진심으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내가 누구의 판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할까? 그 대답이 당신의 자유로 가는 지도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첫걸음을 내디딜 때 당신은 특별한 무언가를 느낄 것입니다. 마침내 당신이 태어난 그대로의 당신이 되는 안도감 말입니다. 진실은, 거절은 잠시 동안 아프지만 자기 말살은 영원히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세상에 맞추기 위해 계속 살아가는 한 당신은 당신 자신의 세상에 맞기에는 너무 작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방법은 진실하게 사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즉,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 사이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이 일치할 때 삶의 에너지는 저항 없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마법이 일어납니다. 풍요, 기쁨, 사랑, 그리고 돈은 당신이 진실의 주파수로 진동할 때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것은 모두 밀어냅니다. 진실된 것은 모두 끌어당깁니다. 그러므로 질문은 더 이상 누구를 기쁘게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자유로워지기 위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을 멈춰야 하는가입니다. 그 답이 오면 뒤돌아보지 말고 따르십시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당신이 마침내 그것을 살기 위한 허락을 구하는 것을 멈출 때만 시작됩니다. 의심은 어떤 위기, 어떤 장애물, 어떤 기회의 부족보다 더 많은 꿈을 파괴하는 조용한 도둑입니다. 의심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귓가에 부드럽게 속삭이는 목소리처럼 서서히 세우며 듭니다. 혹시 잘 안 되면 어쩌지? 실패하면 어떻게 해? 남들이 비웃으면 어쩌나? 그리고 그 목소리에 너무 오랫동안 귀를 기울이면 어느새 그 목소리가 내 것인 양 믿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 목소리는 당신의 과거 경험들, 타인의 시선, 그리고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던 순간들의 메아리일 뿐입니다. 의심은 당신의 잠재력이 아니라 기억의 반영입니다. 수년 동안 저는 그 목소리의 포로로 살았습니다. 회의에서 좋은 생각이 있어도 판단될까봐 침묵했고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믿어 기회를 회피했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서서 실수하는 것, 남들에게 보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슬픈 사실은 마음 깊이 제가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의심 때문에 스스로를 작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인생의 브레이크를 걸어놓은 듯했습니다. 제가 깊이 존경하는 나이팅게일이라는 분의 강연을 들었던 때가 기억납니다. 그분은 제 세상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꾼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묘하게도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일도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맞는 말이야. 하지만 나하고는 상관없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말하는 사람들은 저보다 더 낫고 더 잘 준비된 다른 사람들이라고 믿었죠. 그러다 어느 날 그것이 바로 저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자신의 힘을 과소평가하고 타인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의 살아있는 예시였습니다. 그 깨달음은 마치 머리를 강타하는 충격파처럼 다가왔습니다. 의심은 보이지 않는 창살 없는 감옥을 만듭니다. 스스로는 자유롭다고 확신하지만 더 나아가려 할 때마다 당신을 다시 끌어당깁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고 싶었지만 시도조차 하기 전에 포기해버린 적은 몇 번이나 됩니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지만 나는 아직 부족해.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내가 감히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같은 생각으로 그 아이디어를 묻어버린 적은 또 몇 번이나 됩니까? 의심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신중함인 척 가장하지만 사실은 위장된 두려움일 뿐입니다. 제가 첫 번째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을 때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경험도 전문 지식도 없었습니다. 오직 열망뿐이었죠. 물론 의심은 온 힘을 다해 밀려왔습니다. 제 마음이 넌 이 분야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넌 실패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라고 말했습니다. 두려움과 불확실성, 불안감을 안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실수 하나하나가 그 의심을 조금씩 잠재웠기 때문입니다. 의심은 행동하기 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과정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의심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의심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창조하는 사람들과 기다리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편안하지만 행동하는 것은 해방감을 줍니다. 당신의 목표를 향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우주에 나는 믿는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우주는 항상 끈질기게 그에 반응합니다. 실패 그 자체보다 더 많은 계획을 망가뜨리는 정신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완벽주의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해. 시간이 더 있어야 해. 용기가 더 있어야 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아직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의심은 항상 당신을 지금 있는 그 자리에 묶어둘 이유를 찾아냅니다. 인간의 마음은 불편함을 피하기 위한 변명을 만들어내는데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불편함은 변화의 요람입니다. 확실한 곳에서는 어떤 성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강연에서 처음으로 많은 청중 앞에서 연설하기로 결심했던 때가 생각납니다. 두려움은 마비시킬 정도였습니다. 손은 땀으로 축축했고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포기할까 생각한 적이 여러 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내면에 무언가가 말했습니다. 오늘 이걸 하지 않으면 평생 도망치게 될 거야. 그래서 저는 무대 위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을 때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떨리는 목소리였을지 모르지만 제가 내뱉는 문장 하나하나가 저를 더 자유롭게 했습니다. 간견이 끝났을 때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고 몇몇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를 붙잡고 있던 그 두려움은 진짜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믿는 한에서만 진짜처럼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의심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괴물을 만들고 존재하지 않는 적들과 싸우게 합니다. 당신이 이 환상과 씨름하는 동안 인생은 기회는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의심의 가장 큰 대가는 당신이 무엇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의 걱정 중 85%는 결코 현실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당신을 마비시키는 대부분의 두려움이 순수한 환상일 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그것들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허락합니다. 의심은 선택입니다. 무의식적인 선택이지만 어쨌든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해독제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실용적이고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한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7일 동안 당신이 두려움 때문에 미루고 있던 한 가지를 선택하십시오. 누군가에게 말을 거는 것일 수도 있고, 기회를 요청하는 것일 수도 있고,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고, 소셜미디어에 무언가를 게시하는 것일 수도 있고, 당신을 두렵게 하는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떨릴지라도 그것을 하십시오. 첫째 날이 가장 어려울 것입니다. 둘째 날에는 주저하게 되겠지만 두려움은 덜할 것입니다. 셋째 날에는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넷째 날쯤이면 마음이 진정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뒤돌아보며 의심이 힘을 잃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두려움은 회피할 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주할 때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의심이 성장의 대가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당신이 성장할 때마다 의심은 당신이 진정으로 믿는지를 시험하기 위해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통과하면 우주는 명확함, 자신감, 그리고 새로운 길로 보상합니다. 의심은 적이 아닙니다. 내면의 한계를 극복하려 한다는 신호입니다. 오늘날 무언가가 저를 두렵게 할 때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려움은 자유로 가는 마지막 수문장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건너면 당신이 항상 갈망했던 삶이 바로 의심 저편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수개월 동안 불확실성 때문에 무엇을 하지 못했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 열지 못한 문은 몇 개나 됩니까?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 때문에 무엇을 잃었습니까? 이것을 적고 의심을 직시하며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결심하십시오. 당신은 두려움을 계속 먹이거나 아니면 용기 있는 행동 한 번으로 그것을 죽이기 시작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진실은 간단합니다. 의심은 가만히 서 있는 사람들에게만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안고라도 행동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우주는 마침내 당신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준비되면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은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하고 끝납니다. 당신이 매일 믿고 반복하기로 선택한 생각이 당신이 반응하는 99%의 사람들에 속할지 아니면 창조하는 1%의 사람들에 속할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 영상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반복하고 생각하고 믿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지혜의 진화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다면 화면에 나타날 다음 영상이 지금보다 1%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방법을 정확히 보여줄 것입니다. 당신의 변화에 시간을 투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